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출근길 잊지 말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30에서 100mm,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도 평년 수준 보이며 폭염은 쉬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 선에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최고 31도에서 32도 안팎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세차고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신경 잘 쓰셔야겠고요. 글피까지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다 초복인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무고와 무고교사죄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 지시가 있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경찰이 또 한 번 인정하지 않은 셈인데요.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손우민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습니다. 대구 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를 두고 시민단체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자 홍 전 시장은 지시한 적 없다. 시민단체는 홍 전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서로 무고라며 다툰 겁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최근 홍 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시민단체를 허위로 고소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취재 거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홍 전 시장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고발 당시 홍 전 시장은 취재 거부 지시를 했다는 법원 판단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 아닌 줄 알면서도 시민활동가를 처벌받게 할 의도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확정이 된 가처분 사건을 토대로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굉장히 허점이 많아 보이고요. 시민단체는 이번 경찰의 결정이 홍 전 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은 적발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계속 우긴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그렇게 좀 판단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는 노골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을 의식하니 홍준표 시장을 좀 봐준 어떤 그런 처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취재 거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하고 대구시 공보관 등 실무자를 다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던 핵심 정책과 사업들이 줄줄이 변경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비롯한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은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도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찬반 여론을 수렴해 폐지안 부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거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주민 14,000여 명이 청구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에도 의안 일정이 짜여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상정 여부를 유보한 배경은 뭘까? 홍준표 전 시장이 밀어붙인 치수원 이전, 행정통합, 대구 경북 신공항 등 현안 사업들은 정부 지원과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기조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기존 정책을 변경, 폐기하는 데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기념 사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함께 주도한 데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 때문에 스스로 기존 사업을 뒤집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또 내년 5월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폐지 여론을 모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모아져서 조례 폐지안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런 좀 시민의 의사를 시에서는 좀 조속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동대구역 광장 동상 철거를 둘러싼 소송도 예고된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냥 이룰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제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고 공범 혐의를 받는 학부모와 학교시설 관리자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동일 범행이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험지를 건네받은 학생은 입학 이후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왔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고3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전직 기간제 교사와 몰래 침입한 40대 학부모, 그리고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학교 시설 관리자가 잇따라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혹시 시험지 빼돌리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도우신 이유가 뭡니까? 가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학교 침입에 가담한 3명이 모두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의 자녀가 중학생일 때부터 개인 가외를 해주면서 인연을 쌓았고 B씨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여러 차례 학교 시험지를 유출한 대가로 최소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A 교사는 범행이 발각된 지난 4일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직전인 6월 28일과 7월 1일, 2일을 비롯해 최소 7차례 학교에 침입했는데 학교 시설 관리자가 이를 은폐하고자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범행 사실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교육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학교와 이제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엄벌 그리고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우리 이 입시나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성찰과 반성이 함께 꼭 좀 이루어지길. B씨의 자녀는 1학년 때부터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B씨는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내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과 학교 측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 자녀의 전 학년 성적을 0점 처리하고 대입 성적 제공 기간인 8월 말까지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학생들의 성적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B씨 자녀 또한 입건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 지역 청년들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노동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악화 속에 소상공인도 인건비 부담에 고통받는 현실인데요. 청년들의 노동 환경도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가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더니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시급 6,500원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30원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임을 볼 때 8년 전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청년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로 편의점 공고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학생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고.
저임금도 문제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이 최근 경북대와 영남대 등 6개 대학 인근에서 청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5%로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5.2%나 됐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32.7%로 3명 중 1명꼴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업주도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청년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있음을 악용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 최고라는 대구시의 현실에 대해서 대구시와 또 노동행정당국 또 지역의 시민사회도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종 노동관계법이 강화되고 있고 감독기관, 지원단체가 존재해도 청년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 사회적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8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했죠. 그래서 원폭 피해 80주년이기도 합니다. 피폭자는 74만 명쯤인데요. 이 중에는 일본에 강제 동원된 10만 명가량의 우리 동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려는 연극이 대구에서 시민의 모금으로 만들어져 공연됐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연극 불새는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가족사입니다. 왕할머니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보고서도 보상 없이 노동의 고된 날을 살아왔습니다. 아픔에 귀 기울이고 손잡는 사람 없는 사이 피폭 4대째인 증손자는 뚜렷한 원인을 모른 채 시름 앓다가 숨집니다. 역사니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연극을 통해서 이런 사건과 피해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일단 강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74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피폭자는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만 명은 숨지고 나머지는 대한민국에 돌아와 온갖 후유증을 앓다 지금은 1,600여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은폐되고 어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없었던 일이 되는데 자 그래서 원폭 2세, 3세, 4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연극에 필요한 제작비는 원폭 피해자에게 마음을 둔 시민의 모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광복은 오지 않았음을 외치는 연극 불새는 대구에서 11일과 12일 공연됐고 다음 달 6일 경남 합천 세계 비핵 평화대회 전야 공연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와 경북처럼 대전과 충남도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초광역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됐습니다. 대전 MBC 이교선 기자입니다.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모두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20년 뒤인 2045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을 197조에서 583조로 3배, 1인당 소득은 2,507만 원에서 6,672만 원으로 2.7배 끌어올리는 것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합니다. 핵심은 대전의 연구개발과 충남의 제조산업을 융합한 경제과학수도 조성입니다. 연구 기능에 더해서 충남의
산업 기능까지 또 관광 기능까지 결합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 내년 지방 선거서부터는 그런 그 통합된 지방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합니다. 민관협의체는 이달 말 주민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단위 통합은 국내 최초인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협력이 관건입니다. 너무 주민들의 인식이 낮아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강력한 수단이 프랑카드다.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갈등의 소지도 있고. 대전 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 기업인 HMM이 부산에 본사를 지을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상인은 특별법 제정과 HMM 본사 유치 추진단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부산 MBC 이두원 기자입니다. 세계 8위, 국내 1위 해운 기업인 HMM. 지난해 1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거둔 이 기업은 주요 글로벌 선사들과 달리 자체 사옥 없이 여의도에서 건물 9개 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사는 업체들만 40여 개사에 달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HMM이 부산에 이전에 사옥을 지을 경우 나타나는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50층 규모로 짓는다고 할 때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179억 원으로 총 1조 8천억 원이 넘는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건물 건폐율을 적용했을 때 투자 규모를 한 6천억 정도로 보고 투자 효과가 계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M과 같은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 해운 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 부산시,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HMM 본사 유치 추진단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HMM 부산 이전의 관건은 본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육상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상인은 노조와의 소통을 위해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해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전국 12,000여 개 유통업체에서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경북 김천 지역 제조업체들은 올해 여름 휴가를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사흘간 하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 상공회의소가 김천 지역 60개의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는 31개, 51.7%였고 시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피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20개로 33.3%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과학 분야를 선도할 은퇴 과학자를 선정했습니다.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과 차인혁 교수, 고도원 이사장, 정용환 교수, 김오룡 원장, 한상철 교수, 남홍길 원장, 황일순 교수, 안교한 교수 등 9명으로 AI와 의료, 바이오, 원자력,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K과학자로 이름 붙여진 은퇴 과학자들은 경북에 정주하거나 순환하면서 국책사업 유치와 기업 기술 자문, 후학 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이달 남은 일정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 만나는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와의 4연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가 반등의 첫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출근길 잊지 말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30에서 100mm, 대구와 경북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도 평년 수준 보이며 폭염은 쉬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 선에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최고 31도에서 32도 안팎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1도, 김천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김천은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0도, 문경도 2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문경은 2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세차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신경 잘 쓰셔야겠고요. 글피까지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다 일요일인 초복부터는 비가 그치고 점차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